하나 둘 카메라 테스트. 하나 둘 카메라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떡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떡배입니다. 하나 둘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하나 둘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거품 청년 떡배입니다. 오늘도 다시 카메라 앞에 앉게 된 이유는 일전에 올려드린 그 동영상 그 트럭커 환상 깨기에 있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말씀도 좀 있고 드릴 말씀도 좀 있고 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 그 가장 열렬한 후원 팬인 저희 구독자, 저 1호 구독자이죠. 저희 집사람이 한 30분 정도 저한테 정신교육을 좀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촬영할 때 너무 얼굴을 가깝게 디미는 바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게 역효과가 돼서 구독자가 이탈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얼굴, 좋지도 않은 피부를 가깝게 들이대느냐.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갤럭시 노트 9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동영상을 딱 찍기 시작하면 갑자기 화면이 한 30cm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설정이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집사람과 약속한 거는 절대 고의적으로 카메라 앞에 1m 이내로 접근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실수로 혹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가깝게 얼굴을 디미는 경우는 제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네,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트럭커 그 유튜버를 하시는 트럭커 분들의 동영상을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분이 더 트럭커, 코리안 트럭커라고 하시는 분의 구독자가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랭킹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트럭커 분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트럭커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럭커 분들이 그 트럭커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어떤 그 적극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이 한 1년 이상을 유튜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가 1만 9천 명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생으로 지금 찍고 계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특히, 어떤 그 트럭커에 대한 동영상을 좀 즐겨보다 보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와닿는, 몸에 와닿는 느낌이, 다른 어떤 장르, 예를 들어서 뭐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테크 리뷰 같은 어떤 그런 종류들 있죠. 뭐 장비를 인터뷰해가지고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그런 유튜버들. 터무니없이 구독자 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유튜버 구독자가 트럭커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작을까? 국내 1위의 랭킹 유튜버가 2만이 안 되는 유튜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한 일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국내 트럭커 동영상을 보기 전에 그 미국 트럭커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트럭커 동영상이 JBG 트래블이라고 그래가지고 JBG는 이제 Johnny B. Goods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약칭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양반 동영상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감 없는, 그야말로 리얼 라이프를 찍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분도, 어떤 그 컨텐츠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식상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드론을 어느 순간에는, 띄우는 거를 많이 등장을 시키고, 또, 그분만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그 동영상 시작 부분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면서까지 찍고 있는 그런 JBG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트러커들, 아주 전문적인 트러커들도 있고,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트러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트러커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컨테이너 트레일러들이 크기도 크고 또 뭐 먼지 묻을 일이 없으니까 차가 항상 깨끗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트러커를 꿈꾸는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트러커라는 건 꼭 컨테이너 트레일러만 트러커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종류의 트러커들이 있습니다. 뭐 25톤 윙바디라는데 25톤 카고, 뭐 11.5톤, 5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뭐 평베드, 로베드, 여러 가지 트레일러와 셔틀 트레인들, 뭐 기타 어떤 우리가 또 잘 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진공 흡입차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특수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트러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트러커의 종류들이 많고, 거기에 상응하는 트러커 동영상들이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쯤에 과연 우리 트러커들이 트러커에 대한 어떤 그 유튜버에 대해서 호감도라든지 적극성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국내 1위의 트러커 유튜버의 구독자가 1만 9천 명,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랬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방이라든지 다른 어떤 장르에 가보면은 2, 30만 구독자들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어떤 그 트러커라고 하는 어떤 이 잡이 상당히 떨어질 일도 없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러커를 좋아하거나 트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독을 눌러서 같은 어떤 그 동료 의식 같은 거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트러커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적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열렬 팬들, 그 댓글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 열렬 팬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고 정말 트럭을 운행하시고 트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호응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이 유튜브를 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게시하거나 어떤 그 공감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층들이 실질적으로 트러커를 하지 않는 층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그 추측이지만, 안 그러고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댓글 100개를 쭉 읽어보면 그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트러커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하고 싶어요, 좋아요, 멋있어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볼 때 결국 트러커의 어떤 실질적인 참여율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환상 깨기의 근본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앞사발이, 이 여수에서의 앞사발이의 급여를 어느 분이 한번 댓글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사발이의 급여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무 조건에 자기가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25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3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앞사발이 이 지금 현재 잡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가 신차, 2017년 신차인데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급여는 280입니다. 따라서 기름값 보조라든지 어떤 기타 복리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상의를 하시죠 라는 제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20에 월 4번 일요일마다 휴무고, 단 차는 2007년식 스카냐 구형입니다. 라는 어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차에 대한 어떤 성능,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급여가 좀 작더라도 차가 좋은 쪽으로 가자 해서 제가 선택한 게 지금 현재 몰고 있는 차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앞사바리의 경우에 지금 급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80에
노는 날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일요일마다 한 번씩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2주에 한 번꼴로 쉬는 걸로 지금 회사가 방침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주에 한 번꼴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트러커들을 보면 특히 앞사발이 트러커의 경우는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하죠. 비가 오면 쉰다. 근데 실질적으로 앞사발이 비 와도 안 쉽니다. 비 와서 쉬는 현장이 있고 안 쉬는 현장이 있는데 어떤 현장이 쉬냐면 예를 들어서 토사를 나르는 현장, 비가 오면 토사가 물을 먹게 되죠. 물을 먹게 되고 구배가 생기게 되면, 구배라는 게 이제 보통 앞사발이들의 그 현장이 평지가 별로 없는데 오르막길을 가거나 내리막길을 갔을 때 그 토사가 물을 먹게 되면은 바로 차가 스키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끄러져 버리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위험해서 현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석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로 현장이라든지 크게 폭우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앞사발이 기사들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앞사발이들은 근무를 안 한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사발에 대한 어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윙바디를 25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초봉이 31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아산하고 울산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셔틀 트레인 개념의 어떤 차였는데 경비가 하루에 1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뭐 잡비로 쓰란 얘기죠. 식사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거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급여는 한 3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몇 년도였냐면은 2000대가 8년 정도였으니까 지금 시세로 치면 급여가 작은 급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상황과 현장 여건, 그 다음에 차가 얼마만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300 전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 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잠을 덜 잔다든지 아니면 더 키로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것인가, 내가 오래 하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노동 강도를 선택해서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를 사서 처음에 트러커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는 그 순간 다달이 나오는 할부, 보통 제 동료들도 할부를 매달 내는 걸 보면은 300에서 35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차가 절대 비싼 차들이 아니죠. 한 8천에서 9천, 좀 쓸만한 것들은 한 1억 2천, 뭐 이 정도 되는 차들인데 350에서 400 정도의 금액을 매월 할부로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담감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현장이라는 게 한 달 시작해서 말일까지 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장마다 사건, 여건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마찌라고 하는 경우 있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럭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발생이 안 되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트러커들이 현장이 본의 아니게 대마찌가 나서 트럭을 세워놔야 될 때 하루하루 계산되는 할부금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다가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일 모양새라고 하죠. 이게 어떤 그 포캐스팅이 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차를 사서 무조건 누구 소개로 지입으로 들어간다든지 반대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기사를 타서 그 어떤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때까지는 절대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차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한 3년 정도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다른 차주의 차를 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트러커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트러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지방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타 지역으로도 가서 트러커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울산하고 지금 여수 이쪽에 이제 산업공단이 있는 지역, 특수 지역들이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이제 트러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에피소드가 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사투리 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도 사투리 상당히 진합니다. 근데 앞사발이뿐만 아니고 거의 셔틀들 내지는 어떤 체계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어떤 트럭들의 어떤 그 시스템에는 반드시 무전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무전기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분들의 의사소통이 무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람을 보면서 얘기할 때에는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무전을 통해서 듣다 보면, 특히 더군다나 운전을 하다가 다른 어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 있죠. 뭐 크락션, 다른 차의 소리, 주변에 또 어떤 육성들, 이럴 때 무전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오다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내용이라든지 못 알아듣는 경우 허다합니다. 저의 경우는 여기서 앞사발이를 할 때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운전석에 앉는 순간 무전기를 켜놓거든요. 퇴근할 때까지,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근데 대부분 의사소통을 무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 빠져라, 실어라, 뒤로 빼라,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라, 문제가 있다, 차에 어디를 살펴봐라, 바퀴에 뭐가 끼었다. 그거 말고도 수 없는 어떤 그 현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어떤 자기가 뭐 스테바라고 하죠. 일명 하차지에 가서 물건을 부어야 될 때, 하차를 해야 될 때에 어떻게 부으면 안 된다, 이 지역은 피해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무전으로 날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투리가 섞이게 되면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거의 못 알아들어요. 저도 한 2달 정도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애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약간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 사투리에다가 끝에 그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의 말들은 흐려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가라는 얘기인지 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부지 말라는 얘기인지 정확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지에서 트러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지역의 지리를 모르다 보면, 저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돌으면은 거식이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돌라는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그 다리가 건너선지 좌측으로 비껴서 건너선지 아니면 그 다리를 건너지 말고 왼쪽인지 이런 정확한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을 찾아가는데 11번 정도를 통화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쉽게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정확한 이정표라든지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질 않으시고, 뻔히 알고 오는 사람한테 하는 멘트와 어떤 그런 이정표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끼고 왼쪽으로 들어오면 정자나무가 있고, 처음에 초행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그 바위가 수십 개가 보이고 정자나무도 수십 개가 보입니다. 따라 찾아가기가 아주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지리,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앞사발이라든지 아니면 셔틀을 하실 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트러커의 기본 자격에 대해서 1탄에서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잠깐 거론하고 말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트러커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 그 중에 자격 요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화물 종사자 자격증,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운반 책임자, 그거를 시험이 아니고 이제 교육을 보고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접수했다가 못 갔습니다. 원래는 트레일러 경유 운반하는 트레일러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 위험물 안전관리 운반 책임자인가? 3박 4일 숙식하면서 시험 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땄습니다. 근데 화물 종사자 자격증과 대형 면허, 그 다음에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5톤을 몰던 11톤을 몰던 15톤을 몰던 25톤을 몰던 여러분이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커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 그 자격증만큼은 반드시 따놓고 5톤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에는 반드시 써먹을 일이 있거든요. 자, 또 하나는 트러커 환상 깨기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러커는 사람이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트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비가 등장이 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직 생활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료 기사들도 있고 또 관리자도 있고 또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트럭이라고 하는 연관되어 있는 그 주변에 어떤 그 정비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청자 오다를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직접 실어서 날라주는 그 하차지에 또 거기에 또 어떤 다른 부류의 인간들이 있을 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그 인간관계가 저도 타지에서 트럭 생활을 해봤지만 썩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분들만의 어떤 그 터세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서울 토박이다 보니까 여기서 딱 몇 마디 들어보면 바로 서울 출신이라는 걸 바로 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초기에 느꼈던 것도 무전으로 뭔가를 물어보면 처음에 대꾸를 안 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떤 그 처음에 어떤 괴리감 비슷한 거로 다가오는데 붕 떠버리죠, 사람이.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 서울 사람이라서 좀 괄시하는 건가? 별 생각 다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트럭은 계속 움직이고 차는 운전을 해야 되죠. 근데 순간순간 무전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뭔가 좀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왕따라기보다는 트럭커 세계에서의 어떤 그 특이한 어떤 그 조직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디 가나 그 문화는 있다고 봅니다. 트레일러가 됐던, 윙바디가 됐던, 카고가 됐던. 트럭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혼자만의 한 평밖에 안 되는 혼자의 공간에서 자기 혼자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잡이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고집스럽고 어떤 그 외골수로 갈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13시간, 14시간을 운전을 하시던 그분들이 딱 조직이라고 하는 여러 명이 모이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쉽게 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친분도 있고 뭐 서로 말도 잘 통하시는 분들끼리는 바로 농담이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서먹서먹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못 보던 얼굴 같다 그러면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건 제가 맨날 느끼는 거고요. 따라서 트럭커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거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약간 왕따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트럭커의 어떤 그 조직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너무나 성격도 좋고 너무 어떤 부침성도 좋고 뭐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어떤 그런 인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트럭커 조직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외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친구를 알기 전까지 최소한 3개월, 4개월 지날 때까지는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시고 어떻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고 좋아하는 건 뭐고 잘 안 물어봅니다. 왜? 이 양반이 얼마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할지 그 트럭커들은 믿질 않거든요. 하도 바뀌니까.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겠죠. 뭐 똘똘 뭉친 조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조직이 광범위하다 싶으면 그런 어떤 그 왕따 문화 비슷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뭐 각기 처한 상황이 틀리고 각기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거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썩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처음에는 군대 처음 들어간 신입병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월차례 비슷한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 비슷한 거죠. 그런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1탄에서 제가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럭커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언제 트럭커를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대로 세워버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극장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사업을 제 본의 아니게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접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뭐 집사람하고 일례로 어떤 극장 하나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회원을 한 10,000명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3년만 더 하면 우리 이제 좀 돈 좀 벌겠다 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극장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또 얘기하자면 기는데 뭐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쨌든 극장을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이제 극장을 접고 자진 철거를 하고 통장을 집사람이 두들겨 보니까 46,000원 정도가 전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돼지걸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부동산 사무실을 차릴 수도 없고 일단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그래도 쉽고 제가 또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트럭커 생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 트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짧게는 뭐 6개월, 좀 길면은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횟수로 한 4년 정도 트럭커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일을 시작해도 스킬이 그 정도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자격증만 한 16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탈 것에 대한 자격증이죠. 바다, 그 다음에 육상, 하늘, 나름대로 자격증, 탈 것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 뭐든지 기회만 주신다면 몰 수 있는 어떤 그 멀티 드라이버로서의 자격은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 딴에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많이 써놨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게 아직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어설픈가 봅니다. 아무튼 트럭커 환상 깨기 2탄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트럭커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제 나름대로 만든 동영상이다 보니까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또 하나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구독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을 누르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눌러주셔야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주신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